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5일입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개신교 신자지만 또 얼마 전에 불교계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시국 선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기초가 돼서 어떤 종교적인 양심,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중들 앞에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 참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군사 정권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계 목사님들 설교를 녹취해가지고 그것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일에 목사님들이 참 목회하실 때에도 힘들고 경제적인 여건들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경찰서로 검찰로 불려당기면서 조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께서 댓글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말씀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주일이니까 제목을 오늘 시편 68편을 읽었습니다. 6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 중에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재헌헌법이 선포되고 이렇게 국회에서 처음 이렇게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지난 근현대사를 보면 개신교의 그런 역할이 참 꼭 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양 선교사들께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한국인들을 섬겨주시고, 어떤 미국 선교사는 구한말 때 조선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 피부를 이식해 줄 때 그 적당한 피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를 도려내서 피부를 이식시켜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서양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오셔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이렇게 순교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미국 선교사 토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
기독교계에 큰 좋은 역할들 해주셨죠. 유명한 뭐 토지론이라든지 뭐 그분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친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냐고 여쭤보면 한국말을 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불러도 되고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국에 가 있을 때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런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토레이라는 그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지만 항상 이제 정치 활동을 했던 이전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젊었을 때 정치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 현실과 관계없이 그 내세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기분 나빠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해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능력이 닿지 않는 일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물론 죄 가운데서 인간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이 구원을 보면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어떤 큰 어떤 위기나 문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는데 그 병력 중에 4,500명 정도를 다른 지역으로, 아태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문을 보면 변혁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어떤 금융 질서, 세계 질서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전에는 수출을 해서 돈을 벌면 미국 달러를 보유했죠. 그리고 그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또 이자가 나오니까 그거 이상으로 안전자산은 없었습니다. 금값은 80년대에 이렇게 뭐 굉장한 폭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금은 이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미국 달러,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은 지구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문에 보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또 국채 그 이자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약달러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반비례해서 우리나라 그 한국 돈은 가치가 절상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폭락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출 기업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게 녹록지 않고 자국 통화가 이렇게 절상될 때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달러에 비해서. 그런데 유독 한국 돈이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참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살림도 그리고 개인의 삶도 다른 나라나 타인이 이렇게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 개개인들께서 다 마음을 정하고 계시겠죠? 며칠 후에 어떤 후보에게 표를 드려야 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 우선주의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주둔 병력들을 줄여서 이렇게 국방비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한미군이 4,500명 정말로 감축되는지 여부는 물론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항상 그럴 수 있죠. 또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은, 안보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켜야지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적은 국방비를 들여서 전쟁 없이 경제 성장을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사실은 미국의 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또 봉착해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주둔해 달라고. 미국은 또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서로 도움이 될 때, 서로 그 국제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필요를 느낄 때 이렇게 견고한 동맹이 유지되겠죠. 한쪽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한쪽에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군사 동맹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집안에 뭐 아이들이 있다면 그 집의 어른인 엄마,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나쁜 일을 당할 때 그 자식된 도리로 엄마 아버지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엄마 아빠 편을 드는 거죠. 그것이 본능적이고 그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갈 때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한국도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비축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한미 동맹이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나라에서 파기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외교관을 갖고 있는지, 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잘못된 대통령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 사회에서는 또 인간의 그 지난 긴 역사를 보면 사실 전쟁의 역사죠. 싸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나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들이랑 싸우지 않습니까? 이 국제정세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동맹이 필요한 거죠.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런 어떤 정치 체제에 있어서 그 비슷한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물론 북한은 그 어떤 순수한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체제적인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속에 가지고 있는 계산은 다 틀리더라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또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북한에서 아무튼 뭐 어떤 거래가 있었겠지만 포탄을 인력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미국과 군사동맹이 있고 뭐 일본은 적대시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쁜 일들을 당할 때 그건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씨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도발 정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쟁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일어나서 그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도 그런 것을 겪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싶으면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식으로 우리를 때리지 말라고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통해서 힘의 균형.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70년 동안 힘의 균형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또 북한에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때문이에요. 조선 역사에서도 이렇게 70년 동안 전쟁 없이 이렇게 태평성대였던 적이 없죠. 지난 70년 동안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도약을 해서 경제 규모 12, 11위의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 수치상의 선진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 참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이 사회 이런 문제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그러면 돈 문제인가 어떤 것이 억울해서 싸우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앞지르기 문제, 뭐 누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뭐 그런 문제 그게 억울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관계니까 그거를 사실관계를 이렇게 덮어놓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부패해 가고 있고 그 부패에 대한 피해가 이제 정치권을 넘어서 저희 같은 개인들에게 오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지금 통영 지원이랑 대구 서부 지원에서 공판 진행 중인데, 뭐, 좀 터무니없이 보여요, 저는. 네. 그렇지만, 우리 사법부니까 제가 존중하고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도, 존중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후에 또 따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다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증거들도 다 이렇게 미리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놓은 것도 있고요. 대부분.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절차상으로 다 거치고 그리고 좋지 않게 흘러가면 헌법소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울 쪽에 물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변호사비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따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저와 저희 아내는 해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인데 북한에 종교의 자유도 없고 언론도 탄압하고 개인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그런 권리를 포갑적으로 억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노예와 같이
그렇게 다르고 그것을 따질 수도 없고 그런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